네, 수상한 종목 끝까지 판다 종목 추적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의 삼성전자 6만 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고점 넘어갈까? 이제 시사점인데요.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때문에 두 달 만에 장중 6만 원까지 터치를 어제장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호재가 있었습니다. 버라이즌, 미국의 1위 통신업체 버라이즌과 손을 잡으면서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고 또 이와 함께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도 반사이익을 계속 얻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을 해보자면 최대 11조, 목표가 8만 원까지 나와준 상황인데요. 역시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였습니다. 개인의 순매수 1조 돌파했던 때가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10번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딱 2번을 빼고서는 1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점 굉장히 궁금합니다. 애플이랑 비교해보자면 애플은 최근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는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후의 승자 누가 될까요, 대표님? 최후의 승자는 애플입니다. 예, 애플이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의 애플을 상대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내에서 가장 탑픽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죠.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현상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화웨이, 미국의 중국, 화웨이, 중국 반도체 업계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주문 감소가 조금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입니다. 2년 만에 또 한 번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11조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대단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3분기 실적이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실적이 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렌드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겠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보수적 입장에서 취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 보유하셨다가 좀 빠지면 좀 더 사주고 이런 관점을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 분기 단위로 끊어서 투자 패턴을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하다. 지금 신규 진입은 현상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격이 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눌릴 때 분차트를 보더라도 단돈 1원이라도 좀 싸게 사는 전략을 취하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볼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8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이 디커플링 현상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보셨지만 애플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확연히 좀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국내 시장이 그만큼 강한 이유를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연말까지 시장을 준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포트에 꼭 편입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 역시 제 고객분들 포트에 좀 삼성전자를 좀 묵직하게 이미 편입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의 수주 공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총 66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원 정도 달하는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최근 4개 분기 매출이 약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약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8조 원에 해당하는 계약이 물론 5년간의 계약이긴 하지만 통신장비 캐펙스 특성상 1년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좀 꽂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와 관련 매출이 좀 소소하게 잡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안에 8조 원이라는 수주가 대부분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소리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른 마진 개선 효과까지 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통신사가 뭐 버라이즌 하나만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대규모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KT, LG U+, 따라서 이제 투자를 계속 하겠죠. 앞으로 미국에서도 2위, 3위 통신업자인 AT&T 그리고 T-모바일에서도 줄줄이 투자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죠. 유럽, 일본, 뭐 호주, 일본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 수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선전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미국에서 화웨이 떼대기가 계속이 되면서 화웨이가 물러난 자리에 삼성전자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스마트폰 시장을 좀 고스란히 가져와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로 들어가는 반도체는 9월 15일부터 전면 금지가 됩니다. 미국의 허가가 없이는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미리미리 재고를 쌓아두고 그러면서 8월 말부터 반도체 현물 가격이 반등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죠. 화웨이가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 사양 스마트폰은 어찌어찌 만들 수는 있겠죠. 중국에서도 반도체는 저가형 반도체를 만들어내니까. 하지만 고사양의 스마트폰, 그 하이 퀄리티의 스마트폰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연간으로 화웨이가 3억대 가까운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3억대라는 판매량을 애플과 삼성이 나뉘어 가질 수 있다는 스토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직 신제품이 출시가 안 됐고 삼성에서는 이미 폴드2 모델이라든지 Z 플립 5G 모델 이런 새로운 소비자를 유혹할 만한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미 출시를 하고 예약을 좀 오늘부터 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흥행에 대한 이제 조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역량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가전사업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택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언택트 확대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15% 수준이었던 온라인 매출 비중이 지금은 40%를 넘나들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는 브랜드 파워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가장 잘 알려지고 익숙한 제품들을 저희가 후기를 보고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 파워가 높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이런 제품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트워크 사업부 얘기했고 스마트폰 사업부 얘기했고 가전제품 사업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남은 사업 부분이 이제 반도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사업 부분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는 연달아서 호재성 공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IBM에 이어서 최근에는 퀄컴도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반도체의 넘버원은 인텔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인텔인데 그 인텔이 지금 7나노 공정 진입에 좀 버거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텔 역시도 위탁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TSMC가 공장 가동률이 100%를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줄 고객사들은 많은데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로 고객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서 우려감이 좀 컸지만 결국 시기의 문제이고 돌아 나올 거거든요. 이게 돌아 나오는 게 올 연말에 돌아 나오느냐 또는 내년 초에 돌아 나오느냐 이런 시기의 문제이지 반도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2년 만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부분에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연말까지 시장은 아마도 삼성전자를 보유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로 좀 수익률이 나뉘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딱 차트를 보니까 3세번이네요. 3번 만에 저 6만 원대 안착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거기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3번에 안 되는 거 4번에 할 수도 있죠. 네. 그거는 뭐 세상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기술적 분석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는지는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또 기업의 실적이겠죠. 그런 쪽을 봤을 때 제가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3분기 잘 나온다 생각해서 9조였습니다. 그 사이에 증권사가 계속 올리면서 지금 11조까지 나오네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기반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아닐 겁니다. 네. 반도체는 지금 가격 보면 아닐 거고 상대적으로 IM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부분일 겁니다. 이쪽에서 생각보다 그래도 지금 최근에 나오는 예약 판매량부터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노트 20 열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의외로 지금 반응을 보니까 제가 사고 싶어하는 다음 주에 나오죠. 예, 다음 주에. 폴더블 폰? 네, 폴더블 폰, 세 번째 폴더블 폰. 예. 네, 아마 저는 주문할 것 같지만은 네. 와이프 눈치 살짝 보면서 네.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예. 하게 되면 제가 시연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IM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간 게 현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비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지금 최근에 수주가 나오는 부분들 나쁘지 않죠. 네. 또 존재감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네트워크 사업부 같은 경우도 5G 관련된 장비를 더 수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화웨이 관련된 변수는 지금 다들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악재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던 이만큼 유지하고 있던 실적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는 맞는데 아마 다음 주에 미국에 본격적으로 판매 허가를 다시 진행을 청원을 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에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화웨이 쪽에는 허가해줘라라고 미국 쪽은 얘기하는데 이걸 또 미국의 허가를 받는다니 참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관련돼서 고객사를 잃어버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기 악재는 악재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되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저 주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갈 거는 맞다고 보여지지만 네. 지금 단계는 6만 원대 안착이 가장 먼저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안착을 하려면 자기 자생적인 힘으로만 가지고 못합니다. 해외 시장도 봐야 되겠죠. 네. 지금 IT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흔들리면서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혼자서 나는 꿋꿋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의 안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눌렸다가 또 네 번째 시도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안정 흐름들 먼저 확인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6만 원대 안착을 먼저 생각해 보자. 8만 원 가는 것보다 6만 원대 안착이 더 먼저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희는 투자 아이디어를 삼성전자 쪽에서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사업부 쪽에서 어디가 좋아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스마트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카메라 모듈부터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삼성전기가 제일 낫다. 네. 관점 쪽에서 대표 주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세 종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페스, LB세미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테스나 세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테스나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무증 효과와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스나가 제일 세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장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